이제 대표팀 그 사이판 캠프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2026 WBC 1차 사이판 캠프에 참가할 국내 선수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 투수는 16명, 야수 13명, 총 29명의 선수가 내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사이판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가를 합니다. 동시에 이제 KBO는 WBC 조직위에 35명의 예비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예비 명단을 바탕으로 사이판 캠프 명단이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유지영 감독이 예전 그 K 베이스볼 시리즈 끝나고 베테랑 투수의 합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네. 선수죠. 예, 유현진 선수가 합류를 했고 노경은 고영표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경은 선수는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대표팀은 저는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딱 들어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일단 정미철 위원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오늘 이 아이템을 네네네. 마련했는데 또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세 차례 허벅지 부상으로 팀에 합류를 못했었는데 김도영 선수도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선수들을 이제 명단에 포함시켰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들이 설명드린 베테랑 투수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현장 류지영 감독이 구상했던 네. 그런 선수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평가전 도쿄돔에서 열렸을 때 유지영 감독은 피부를 이제 확 느꼈습니다. 사실 9위로만 되지 않는 게 이 단기전이라는 그렇죠. 거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라든지 지금 거론한 이 베테랑 선수들을 넣었고, 그다음에 김도영 선수는 우려되긴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컨텐츠 다른 컨텐츠에 네. 제가 전력강화 위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했었어요. 아, 네. 사실은 김도영 선수는 좀 우려가 있다. 네. 하지만 아프지 않는 전제면은 절대 전력이긴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뭐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2월 3일 날 제출할 최종 엔트리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 9일부터 열리는 1차 캠프 때 다각도로 김도영 선수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때 대표팀 혹은 본인이 그 예상했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또 그때는 이제 사실 풀로 퍼포먼스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작은 통증이라든지 어떤 그 우려가 있다면 바로 하차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상태를 그냥 보기 위한 전지훈련 명단 합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김도영 선수. 복합적인 네. 거죠. 근데 이거는 건강한 전제로 일단 합류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이제 뭐 당연히 대표팀과 이주영 감독도 이제 소속팀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11월 초부터 한평에서 계속 훈련하고 지금 기술 맞아요. 네. 훈련을 중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선수나 구단 입장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합류는 안 할 네. 거고, 또 사이판 캠프 자체가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아니죠. 체력 훈련을 네, 하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이제 구단에서도 제가 뭐 체크를 해보니 일단 따뜻한 나라에서 몸을 만드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 되게 네네. 좋은 그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미철 위원의 말씀대로 일단 한번 직접 보고자 하는 부분도 맞아요.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영미 기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픽을 하면 그 선수가 꼭 와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특히 이제 부상 전력이 있는 선수면 뭐 지금 이영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구단과 국가대표 감독 네. 충분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나온 엔트리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엔트리가 아직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현진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12월은 쉬는 기간이잖아. 12월은 네. 저랑 네. 밥을 먹거나 늘 그런 네, 그렇죠. 루틴인데 지금은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훈련량이 엄청나요.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그 선수가 한국 오기 전부터 복귀하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2020년 WBC 네. 합류하기 위한 그 본인의 개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유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요? 대표팀에서는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류현진 선수 올 시즌 뭐 9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다음에 9위 떨어진 건 뭐 본인도 인정하고 저희들이 시선으로 봐도 9위는 전성기 9위는 절대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투구수 제한이 있는 도쿄 시리즈, 그러니까 도쿄돔에서 WBC 그 라운드는 투구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투구수를 감안한다면 류현진 선수는 충분히 그 큰 경기에 대한 경험, 네. 그다음에
뭐 특히나 이제 국제 대회에서는 어떤 선택하고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데 젊은 선수들보다는 류현진 선수의 그 짧은 단기전의 퍼포먼스를 뭐 다 기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류지영 감독도 그 점을 네. 높이 사서 특별한 몸에 이상이 없다면 저는 합류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기량만 보진 않겠죠. 그럼요. 네. 왜냐면 유현진 네. 선수가 이제 합류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이 평가전을 보시면 손주영 선수가 사실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투수 가운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그 어린 선수들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경기에서 흔들릴 경우도 있고 경기 그럼요. 외적인 부분에서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평가전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WBC 본선에 가게 되면 아마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죠. 그거는 결국에는 실력 이외에 뭔가가 작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유현진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해서 진짜 유현진 선수도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옆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투수들을 좀 잘 다독이고 네. 뭔가 이제 조언을 좀 많이 해주고 이게 또 코치가 조언하는 것과 유현진이란 대투수가 또 다르죠. 조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다릅니다.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유지영 감독이 맞아요. 이번 전지훈련 사이판 전지훈련에 합류를 시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댓글창 보니까 뭐 많이 이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신가 봐요. 아마 3루수 이제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팀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대표팀 훈련 포함 하여튼 스프링 캠프에 이제 그 팀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참가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가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려울 계약이 수 되면 있다. 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한 안 거죠.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네, 새로운 팀이랑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스프링 캠프 치르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WBC가 이제 3월에 열리는데 그럴 때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정민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네. 왜냐면 송성문 선수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풀리면 뭐 아쉽지만 그 소속팀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완전히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스위치를 하는 게 뭐 가장 너무 당연한. 네. 이게 과정이죠. 지금 3루 자원이 사실 그 대표팀 명단을 만약에 지금 뽑아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3루 자원이 사실 제일 많아요. 많아요. 제일 엄청 많기 많아요.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요. 네. 송성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정 지은다고 한다면 음. 저는 그냥 대표팀에서 깔끔하게 송성문 선수를 지우는 게 맞고 그리고 송성문 선수도 미안할 필요는 그러니까 약간 그 뭐 본인이 대표팀 합류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은 있겠지만 그 미안함을 사실상 저는 대표팀이 좀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송성문 선수 관련된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메이저리그 관련돼서 지금 이제 올해 22일까지 계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팅으로 신청을 네. 했으니까. 근데 좀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제가 알고 있는 토론토에서도 막 오퍼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지금 몸값이 송성문 선수 몸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좋네요. 있어서 송성문 선수와 관련된 어떤 발표는 물론 이제 지금 인터뷰 미팅 끝나고 뭐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선수 측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와 송성문 선수가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라고 생각이 들 만큼 괜찮습니다. 그 평가전에서 그 홈런도 무시 되게 못해요. 되게 중요했던 것 그때 같아요. 퍼포먼스도 많이 각인을 시켰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가 이제 시상식에 지금 거의 개근상이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시상식에 지금 네. 다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인터뷰를 보면 조금씩 변해요. 맞아요. 처음에는 갈 수 있을까? 막 네, 이러다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WBC 마이너 걸리면 안 간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선수가 느끼고 있는 어떤 기대 심리가 점점 높아진다는 맞아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에이전트랑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전트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시상식이 시작될 때의 그 느낌보다는 조금 네네. 한 계단 한 계단 그럼. 한 계단 지금 상황이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FA 선수들 계약 관련해서도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미계약 FA 명단이 9명 남았죠? 네. 9명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명단. 9명이죠. 하나, 둘, 네. 셋, 넷. 네, 그리고 이 지금 뭐
가장 궁금한 선수도 다 궁금한데 일단 조상우 선수 그리고 삼성의 강민호 선수 또 KT의 황재균 뭐 하나의 손아섭 선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FA 남은 미계약자들의 흐름에 대해서요? 글쎄요, 뭐 시간이 흐르면 뭐 당연히 구단이 유리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팀을 옮길 만한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 선수 한 명 이외에는 아마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가 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가 뭐 다른 팀이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군침을 흘릴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A 등급. 예, 그런데 A 등급에다가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가 이제 몇 년 전에 어깨를 좀 다치면서 구속이 좀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우려의 시각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당연히 이제 선수 편이 아닌 구단의 어떤 그 시간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선수들은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닥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이게 이제 듭니다. 구단은 네. 너무 이제 당연한 이게 생리인데 네. 초반에 총알을 준비해서 누가 낙하채기 전에 빵빵빵 총알을 쏴서 데려오는 시기가 있어요. 팝콘 터지듯이 네. 초반에. 네, 초반 뚜껑-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보통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 에이전트들도 너무 피부로 느끼겠지만 지금은 구단이 어찌 보면 이 선수에 대한 경쟁 구도를 파악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에이전트와 구단하고 정말 합리적인 협업을 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한쪽이 갑이 되고 한쪽이 을이 되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계약이 안 되면 또 당연히 이제 구단이 갑 쪽으로 가고 선수가 을 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흐르는 너무 당연한 FA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FA 이제 그 자팀에 FA 선수가 있을 때 경쟁 팀이 있냐 이걸 먼저 그럼요.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격 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장성호가 나왔다. 그럼 장성호가 많은 그 구매자들이 있으면 제일 높은 금액을 던져서 빼오는 게 너무 당연한 그 섭리입니다. 네. FA 시장에. 일단 KT의 입장을 조금 확인해봤습니다. KT가 이제 좀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 선수도 외부 FA 영입을 하면서 최대는 이제 3명을 이미 모두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FA 시장에 남은 과제가 장성호, 황재균 선수인데 구단 입장이 이거예요. 두 선수 모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금액과 계약 기간 모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T와 계속 같이 간다는 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FA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봐야 하는데 두 선수의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처음에는 에이전트 없이 구단과 협상을 하다가 최근 이전에 에이전트에게 협상을 지금 맡겼고요. 바깥 시장 상황도 보고 돌아온다면 구단은 기다리겠다는 그런 게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뭐 나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겠죠. SNS에다가 뭐 갈매기 사진 갈매기 띄웠잖아요. 사진. 갈매기 사진 띄웠잖아요. 그래서 저 롯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네. 본인의 자유니까요. 네, 네. 그럼 독수리 띄우면 하나로 갑니까? 독수리 사진 올리면 하나로 가고 근데 곰 이제 사진 찍으면 저기 두산으로 가는 거예요? FA 계약 중에 뭔가 그러한 이미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수도 생각 없이 올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사진 올린다는 거. 네. 하지만 지금 황재균 선수와 구단 측과는 KT 구단과는 좀 간극이 좀 큰 편이고요. 장성호 선수하고는 기간과 금액에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황재균 선수보다는 장성호 선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승택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장성호 선수가 또 해줘야 될 역할이 확실히 황재균 선수보다는 크거든요. 네. 네, 요거는 장성호 선수가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황재균 선수는 확실히 황재균 쪽이 약간 불리하게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KT가 지금 한승택 선수를 4년 최대 10억 원에 영입을 하면서 포수 자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강현우 선수도 있고 조대현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KT는 만약에 상황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리고 아까 김범수 선수가 좀 이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원 불펜 유일한 선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계약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 정미철 의원이 그랬잖아요. 범수야 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아니 근데 네. 네. 김범수 선수는 하나만
지금 협상이 아닐 겁니다. 네, 맞아요. 왼손이고 네. 올 시즌 기록이 김범수 선수 개인적으로도 탑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김범수 선수는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마 복수의 구단하고 지금 경쟁 붙었을 거예요. 지방의 한 팀 전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선수는 뭐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남고 싶겠죠. 하나에 남고 싶을 텐데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손아섭 선수의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하나와의 협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걱정되죠.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걱정이냐면 하나에 남아도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손아섭 선수의 자리가 거의 사실 없다고 네. 보거든요. 하나 내에서는. 그러면 이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팀의 이제 지명타자 자리를 딱 봤을 때 지명타자가 이게 고정으로 있는 팀도 있겠지만 최근에 야구 트레이드는 고정으로 지명타자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않죠. 웬만큼 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그 체력 관리로 인한 그런 자리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아섭 선수가 사실상 지금 어디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 선뜻 어느 팀이 떠오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 데이나잇님이신데 손아섭 선수는 이제 타구단이 데려가면 7억 5천이죠. 7억 5천을 하나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구단에선 데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아섭 선수가 연봉을 낮추지 않으면 어려울 듯 싶다라고 했는데 뭐 지명타자가 필요한 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의 없던데요.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쓰지도 않고 요즘. 네. 근데 이제 뭐 두산 네. 그러니까 두산에 이제 김재환 선수가 SSG로 가면서 혹시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만만한 아이, 그럼요. 자리는 아닐 것 맞아요.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게 당연한 또 말씀인데 손아섭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뭐 지명권도 줬고 어쨌든 저는 트레이드 당시에는 하나에서 굉장히 똑똑한 트레이드를 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이게 이 우승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예, 음악이 바뀌면 춤이 바뀌듯이 네. 지금은 그 음악이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도 아마 우승이 좀 힘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을 했을 겁니다. 물론 계약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될 줄은 몰랐을 거다. 아마 그때 우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걱정은 한편에 있었을 거다. 왜냐면 너무 지금 명확한 게 강백호를 딱 데려오는 순간 손아섭 네. 선수도 걱정이 더 증폭이 됐고 그렇잖아요. 지금 치는 외야수 아까 장성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치는 타자만 필요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너무 절대값인데 손아섭 선수가 정말 백기투항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부침이 있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적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백호 아까 뭐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다 페레자까지 왔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페레자가 수비가 좋아졌다고 뭐 평가를 내리고는 있지만 그 수비가 정말 극적으로 막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면 강백호와 페레자 그리고 최은성도 제가 봐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명타자 자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를 좀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포화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지명타자 네. 자리에. 그럼 손아섭은 하나와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뭐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뭐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삼성 이종열 단장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강민호 선수과는 이제 뭐 계속 만나서 협상 중인데 마지막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조율이 뭐냐고 좀 물어봤더니 계약 기간보다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FA 선수들 협상에서 마지막에 걸리는 건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라고 여쭤봤더니 선수가 조금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최대한 읍소하면서 이해를 구한다는 게 이제 삼성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가 받을 네. 금액을 좀 낮추라는 얘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리고 김태훈 선수와는 거의 다 됐고 우한이죠. 이승현 선수 측과도 대화 중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일부 야구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현 선수가 FA로 나오는 게 좀 의외다라고 했습니다. 올 시즌 42경기 35.2이닝 2승 1패 11홀드 평균 자책점 6.31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34세인데
막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저 좋은 성적을 내서 FA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또 이 기회를 놓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네. 자기 평가 받고 싶은 게 심리입니다. 네, 선수단 네, 심리.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결과야. 본인이 결-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결과는 FA 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기아 타이거즈 내부 FA가 6명이었는데 이제 5명 행선지는 다 결정이 됐죠. 남은 선수가 조상우 선수인데 올 시즌 연봉 4억이고 A등급이고 타구단 영입하면 20인 보호 선수 외 부상 선수 1명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선수를 데려오게 된다면 네. 연봉 200%를 기아 구단에 또 보상해야 합니다. 기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스토브 리그 기조가 되게 분명합니다.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 이걸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 팬들은 불만이죠. 구단이 돈이 없어서 지금 뭐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시즌이 윈나우가 아닌 거죠. 기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는 지금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라면 조상우 선수와의 협상이 지금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단은 조상우 선수가 좀 필요한 터라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렇다고 선수 측에 제안한 지금 계약 규모가 크게 바뀔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만약에 뭐 조상우 선수가 다른 팀에 입질이 있었다. 그럼 바로 아마 계약이 그렇죠. 나왔을 거예요. 그럼 네. 결국에는 지금 다른 팀이 붙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팀이 붙지 않았는데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크게 계약 조건을 바꿀 이유가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조상우 선수가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만약에 진짜 소폭, 진짜 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 쪽에서 느끼기에 성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극적으로 또 기아 타이거즈가 계약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쿼터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김상진 코치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쿼터 계약을 발표하지 않은 구단이 NC, 키움, 기아, 롯데 총 4팀이에요. 내야수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기아를 제외하면 10개 팀 중 최소 9개 구단이 아시아 쿼터 선수의 포지션으로 투수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기아만 유일하게 좀 아마 야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명단을 두 분이 다 받아 보셨는데 일단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영입된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요. 아니 일단 네. 저는 랜더스의 다케다 쇼타 얘기를 정번에도 한 것 같은데 음, 쇼타 선수가 팔꿈치 이슈를 만약 배제한다면 당연히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와야 되는 네. 그런 정말 좋은 투수입니다. 좋은 투수고 왕현청 선수도 어쨌든 뭐 MPB 2군이지만 그런 경험. 그러니까 뭐 대부분 선수들이 투수이면서 MPB 경험이 적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이 정도 퀄리티면 글쎄요. 저는 5선발이 딱 사이즈가 딱 떨어지는 팀이 많지 않다고 감안한다면 네. 이 정도 클래스면 선발 들어갑니다. 네. 네. 저는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쿼터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2명이잖아요. 네. 그 2명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아시아 쿼터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6명보다 외국인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됐다. 사실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이 선수가 좀 가장 들어요. 눈에 아니 지금 띄나요? 면면이 네. 사실 뭐 스기모토 선수도 그렇고요. 네. KT에 네. 다케다 선수 말씀드렸고 유라 선수는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다무라 이치로 선수도 그 셋업에서는 그래도 무명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요. 예, 셋업에서는 무명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본 MPB 투수들은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변화구 다양성도 좋고 변화구 커맨드도 굉장히 좋은 리그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성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도는 굉장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그 현역 때 뭐 정현님도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본으로 이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그쪽 독립리그 사회인 야구 팀과 연습 경기를 합니다. 네.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야구를 못할 거라 생각, 훨씬 더 잘하고 음. 좋은 투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오는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 우리나라 웬만한 투수들보다 훨씬 좋은 기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20만 불 아시아 쿼터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외국인 선수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정도로 기대를 좀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아커제도 나왔을 때 네.
일본 선수들은 워낙 그 인프라가 넓은 나라기 때문에 웬만하면 KBO 안 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제 생각과 벗어나는 상황이고 네. 저는 대부분 호주나 대만 선수들이 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그런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거 완전히 제 예상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 양현종 선수의 회장의 걱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 대부분 투수들을 데려올 텐데 그럼 저희들이 국제 경쟁력 없다고 늘 얘기를 또 하죠. 그거는 곧 선수들의 경험, 그 출전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저희들이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각 팀 개막전 선발들은 거의 외국인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이 제도가 국내 선수들 그 남은 한 자리라고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제도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지션도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복합적인 대안이 좀 마련돼야 손봐야 된다. 될 게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시행이 발표가 돼서 선수들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뀌기는 그렇지만 최저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선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또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 일본 쪽에서 아까 정 의원님도 이 선수들이 한국 그러니까요. 리그에 온다고?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아시아 쿼터제 일본 선수들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역수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폰수의 와이즈 지금 뭐 앤더슨도 지금 디트로이트와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 지금 들어오는 아시아 쿼터제 선수들도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일본 프로야구 팀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시아 쿼터제로 와서 KBO 리그가 여기서 이제 뭔가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미국에 이제 좋은 금액을 받고 또 진출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단순하게 여기 그냥 그 자국에서 뛸 자리가 없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여기서 실력을 입증시키고 다시 일본 야구 1군 무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지금 아시아 쿼터제로 일본 선수들이 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뭐 롯데도 아마 곧 발표가 나지 않을까. 네, 거의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구단은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야수를 우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기간에 호주 야구 대표팀 내야수인 제러드 데일의 입단 왜냐면 테스트를 국가대표팀 네. 선수예요. 네네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또 그러니까 유격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내야 포지션도 가능한 상황이고 일부 이제 기아 팬들께서는 만약 유격수가 오면 우리 선수들 기아 원래 지금 국내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찬호와 최영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여기 야수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아는 윈나우에서 약간 리틀링. 리틀링으로 이제 싹 네. 바뀌어야 되는 기조면 글쎄요. 박민 선수라든지 유격수의 괜찮은 선수들 유망주에게 플레잉 타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야수 내야 물론 뽑는 건 구단 마음이지만 야수 내야를 뽑게 되면 이 여론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 생각은 들어야 될 거야. 네. 기아에서. 네. 그래서 근데 구단 내부에서는 이 유망주 육성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 선수한테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이제 아시아 쿼터로 내야수를 영입을 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도 아직 발표가 안 안 났잖아요. 났죠. 내일 내일만 내일만 발표가 네, 났죠. 내일만 언론은 지금 있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네, 발표가 맞습니다. 났고요. 그래서 아마 뭐 발표를 한다면 외국인 투수 영입과 아시아 쿼터 선수 영입 관련돼서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